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강박. 자,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자, 사기 강박. 사기 강박. 이것은 이제 형법상 사기 강박이 아니고 민법상 사기 강박이죠. 그래서 1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110조. 총 1, 2, 3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표의자한테 사기 기망 행위를 하거나 강박 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이 뭐라 규정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죠. 제3자의 사기 강박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악의 과실이란 거죠.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기를 기망 행위를 하거나 강박 행위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을이 갑에게 기망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사자 사기, 당사자 강박 행위죠. 그런데 제3자인 병이 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갑을 기망을 했어요. 또 갑에게 해악고지를 했어요. 이럴 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 을, 갑의 입장에서 을이 이런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경우.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을이 갑한테 사기 기망 행위나 강박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자 근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등장했을 때 또 거래 한정을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죠. 그것이 제3항입니다. 바로 전항의 의사표시는 이 의사표시에서 취소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제3자에게 대항 불가하다. 이것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구조를 보면서 한번 사기 강박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사기를 한번 보고 강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우선 요건부터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사기 강박에서 우리가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이렇게 할 때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하는 자, 표의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한 거죠. 의사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 의사 표시가 이제 불일치한다. 이것이 이제 민법 107조, 108조, 109조의 문제인데 110조에서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사표시의 형성,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 형성 과정에 있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사기 강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없다. 의사표시는 그냥 있는 것이고 요 형성 과정에서 요거를 동기라 그러죠. 의사표시하게 된 동기. 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구조를.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은. 자, 그런 관점에서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는 네 가지 요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박도 네 가지인데 사기에서는 첫 번째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 그리고 사기니까 기망을 하는 거죠. 기망 행위가 있고
그리고 기망행위의 유법성이 필요합니다. 유법성. 그리고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기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거기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에게 기망을 하는 거죠. 표의자 갑에게 을이 기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 기망이죠. 이 기망을 하게 되면 갑이 이 착오에 빠져요.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요. 착오에 빠져가지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의가 여기에 대해서 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이 이 갑에게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을의 고의가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2단의 고의다 이렇게 불러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한 거예요. 사기에서는. 자, 그리고 유법하고 인과관계 있다. 이 기망과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러면 강박은 어떻게 되느냐? 강박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게 하는 거지만,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면 어떻게 돼요? 표의자는 거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죠. 그래서 공포심에 빠지는 거야.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박은 고의, 강박행위, 그리고 유법성, 인과관계가 똑같이 되는데, 강박의 구조는 해악을 고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표의자는 공포심을 느끼겠죠. 공포심, 외포심을 느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단의 고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표의자한테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한 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이 고의와 또 하나의 고의가 필요한데, 이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2단의 고의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기는 고의와 기, 위법성, 인과관계. 강박도 고의, 강, 위, 인. 이 구조는 거의 대칭되는 것처럼 비슷하죠. 여기서도 기망행위도 제3자가 나올 수 있고, 강박도 제3자가 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요건이 성립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바로 사기, 강박 다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취소권이 발생해요. 취소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하니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표가 있다. 취소 의사표시 있으면. 요것이 사기 강박의 구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취소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있으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대항을 못하죠.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게 선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기 강박에서 여기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이 다르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냥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3자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은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상대방이고, 여기 제1항으로 110조 제1항으로 가고,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면 110조 제2항으로 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리인, 을의 대리인, 예를 들어서 을의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은 을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야.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하게 되면은 표의자는 110조 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아니고 단순한 피용자다. 피용자인 경우에는 제3자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니까 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갑이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건은 갑이 다 증명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적용 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범위도 소송 행위나 적용 범위도 사기 강박일 수도 소송행위, 공법행위 다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의사표시 파트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가령 뭐 교환계약에서 시가에 대한 착오, 우리 착오에서 봤지만 시가를 못 뺐어요. 교환계약에서. 그런 거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느냐?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못 뺐다.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 상대 그 교환계약자 상대방이 이런 경우는 기망이 아니라는 거죠. 기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 기망행위라는 것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부작위, 침묵을 통해서. 가령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임대차 관계인데 을이 이제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에요. 그렇으면은 근데 이제 을이 이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를 하려 그래요. 그럼 이제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한 거죠. 그럼 당사자 누구예요? 임차권 양도 계약은 을과 병 사이에 있는 거죠. 을이 이 임대인 갑으로부터 있는 이 임차 건물을 이 임차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를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갑이 을한테 명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에 대해서 명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달라 이거죠. 갑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을이 병한테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어, 양도를 했는데 병은 당연히 정상적 임대차 관계가 있는 줄 알고 임차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임차권 양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갑이 명도 요구한다는 사실 을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할 의무가 있을까요? 을이 명도 요구하고 있는 거를 병에게 있을 것 같죠? 이걸 신의칙상 인정했어요. 신의칙상 을은 명도 요구가 있거나 이런 사정들을 병한테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는 거예요.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그래서 병은 그런 걸 모르고 했으니까 착오에 빠져서 병은 결국은 임차권 양도 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사기 강박은 이렇게 개념을 골격을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